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땀 메모리라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 수술을 하게 된 계기랄까요? 그런 거는 처음엔 제가 한 수술의 경우에 이제 약간씩 아쉬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쪽, 특히 쌍꺼풀의 제일 안쪽 또는 바깥쪽이 잘 느슨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전체를 다시 수술할 필요는 없고 그 부위만 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AS 개념의 수술을 해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수술하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의외로 효과가 좋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수술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도 그런 불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수년 전부터 이런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의외로 어떤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런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좀 더 어떤 경우에 이런 수술을 하면 좋은지 좀 알려드리고 수술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인 쌍꺼풀인데 한쪽 부분이 좀 아쉬운 분들에 있어서 할 수도 있고요. 매몰법을 했는데 일부분이 풀린 분들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절개법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개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째지만 고정을 할 때 5포인트 고정한다고 하면, 가운데 부위들은 예전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건판이라는 그 깊은 연골 판에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눈 제일 안쪽하고 제일 바깥쪽은 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 뜨는 근육에 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빨리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절개를 했는데 한쪽 부분이 만약에 느슨해졌거나 풀렸다, 일반적으로는 다시 절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쬐던 부위를 자꾸 째면 흉터라는 것은 딱딱해지게 돼 있어요. 쌍꺼풀이라는 게 짠 부위에 쏙 들어가게 주름을 만드는 건데, 그 부위가 이렇게 딱딱해지면 더 안 들어가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은 절개를 같은 부위에 계속 반복하는 게 좋지 않더라고요. 안쪽 바깥쪽은 예를 들어서 열고 들어간다고 해도 건판이라는 새로운 조직에 고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똑같은 곳에 절개도 여러 번 해보고, 또는 이제 이런 한땀 메모리라는 방식을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이 차라리 장단점을 봤을 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절개를 했는데 아쉬운 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분들을 한 5가지 경우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안쪽 라인이 먹힌 경우 또는 이제 풀린 경우, 느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아셔야 될 부분들이, 수술을 했는데 한 2-3년 안에 만약에 라인이 좀 낮아졌다 라고 하면, 이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피부가 처져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노화에 의해서 피부가 처지는 건 그렇게 단시간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변화를 알까 말까 할 정도로 처짐이 진행되는 거지, 3년 만에 라인이 낮아졌다 이런 거는 피부 처짐에 의한 문제가 아니고요. 라인이 느슨해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럼 이제 라인이 느슨해진 거면 라인을 다시 고정을 해야겠죠.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잘 일어나는 부위가 눈 안쪽하고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이제 눈 안쪽인데, 라인이 좀 보였던 인아웃 라인이 안으로 들어가서 먹혀서 인라인이 된다거나, 또 아웃라인도 좀 낮아져서 인아웃처럼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풀린 부위를 다시 고정한다는 개념인데, 제가 더블픽스 자연유착법이라는 영상도 한번 찍었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이 한땀 고정, 단매듭법 따로따로 고정하는 방식이 그 연속 자연유착보다 고정력이 더 강해요,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을 연결하는 그런 고정이 아니라 따로따로 포인트 고정하는 방식이 매몰법 중에서는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써볼 수 있는 거고, 또 안쪽이 먹히는 분들 중에는 간혹 한땀 매몰하고 이제 앞트임을 조합해야만 안쪽 라인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안쪽 라인 종류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었었는데, 이제 인라인을 인아웃으로 바꾼다든지, 인아웃을 세미아웃으로 바꾸는 그런 경우에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운데 라인이 이렇게 좀 눌려 보이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처럼 이렇게 뚜렷한 경우 있거든요. 눈썹이 이렇게 눌리면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 가운데 라인만 좀 살짝 올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한땀 매몰법을 써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끝쪽 부분에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라인이 짧게 끈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 길이가 맨 끝에가 고정이 약하다 보면 쌍꺼풀이 좀 길게 뻗는 느낌이 아니라 끊기는 느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라인을 실제로 뒤로 늘리는 게 아니라 뒤쪽 고정을 강화시켜주면 라인은 뻗어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볼 수 있겠고, 네 번째로는 끝쪽 라인이 이제 풀려서 이렇게 처져 보이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피부가 처진 게 아니고요. 라인이 느슨해진 거거든요. 뭐 한 40, 50대 이상 노화가 진행될 만한 나이가 되신 분들이 아니시면 거의 다 라인 느슨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써볼 수 있겠고요. 라인이 이렇게 끝부분이 두 갈래로 두 줄 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것도 결국에는 어떤 위쪽 라인에 쌍꺼풀을 만들었는데 그게 고정이 약해지다 보니까 라인이 떨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속쌍꺼풀 라인으로 밑으로 진다든지 하나의 강한 메인 라인이 위쪽에 있으면 밑에 건 다 펴지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게 안 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끝 라인 두 줄 지는 경우에도 이런 수술 방법을 써볼 수가 있겠고요. 뭐 간략하게 이제 뭐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경험상으로는 뭐 5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또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이제 실제로 뵀을 때 이걸로 가능하겠다 싶은 경우는 또 해볼 수도 있겠죠. 뭐 본인 쌍꺼풀이든 뭐 수술을 했는데 처음부터 아쉬웠던 뭐 디자인이 낮아서 좀 아쉬운 분들도 계시고 또는 처음에는 마음에 들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느슨해져서 아쉬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찾아오셔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제가 가능한 최소한의 수술로 하게 되면 일상으로도 회복도 빠르고 일하시는 데 지장도 없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저는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디테일한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